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이 상당했던 GTC 2024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나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한 듯 보이고요. 뚜껑을 열고 나니 이제는 이벤트 소멸 효과로 우리 국내 증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로 거래 대금이 쏠렸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2.5% 밀리면서 월요일장의 상승분을 모두 하락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글로벌 투톱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괴물칩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AI칩 블랙웰에 대한 공개에도 GTC에 대한 기대감이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GTC 2024가 나흘간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가 들려올 수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5월로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어제 장 초반에는 3% 넘게 빠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해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 확대를 언급하면서 1%대 상승 마감을 보여준 건데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젠스명 CEO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HBM을 직접적으로 테스트 중이며 기대가 크다고 언급을 한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오늘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엔비디아의 경쟁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기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월요일장에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시총 5위까지 탈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배당락일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7%대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이름을 올리면서 1.82% 하락하며 43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회복하는 리튬 업황의 주인공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기도 했지만 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 대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대다수의 2차 전지 종목들 하락 전환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화천기계가 0.12%의 강보합으로 8,1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조국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중 어제 19%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월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같은 조국 테마주로 상한가를 간 대형 포장은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결국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5%대 상승 마감에 불과했고요. 결국엔 화천기계까지 이렇게 강보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조국 테마에서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주가 흐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대 강세 마감을 보여주면서 19만 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과의 M&A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로봇주로도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E8가 5%대 강세 마감을 보여주면서 24,5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E8는 최근에 GTC 2024에서 삼성전자가 디지털 트윈 기술과 활용 방법 등을 발표한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해당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뮬레이션 기술이 탑재된 레벨 3의 디지털 트윈을 독자 기술로 구현한 회사고요. 2022년부터 삼성전자에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5%대 강세 마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요일장 급락 이후에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4%대의 강세로 7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나이트 크로우의 글로벌 성과로 인해서 위메이드는 어제 시총 1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이 제낀 건데요. 신작의 분위기를 다음 신작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판타스틱 베이스볼의 출시를 앞두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GDC 2024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4% 강세 마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 시세를 보였고 어제 본장에서도 12%대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어제는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제는 덕성이 상한가까지 올랐지만 상한가가 풀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수의 종목들이 하락 전환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는 알테오젠이 어제 주가 변동성을 상당했었는데요. 결국에는 3%대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가적인 공시 한 가지를 전했는데요. 머크에게 제공하는 기술 용역의 수주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나면서 수주 총액이 80억 원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급등 랠리를 펼쳤던 기아가 어제는 7% 넘게 빠지면서 11만 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급락 시세를 보인 것은 배당락일의 영향이었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물량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에 시총 순위를 2계단이나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시총 7위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어제는 2월 자동차 수출이 51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수출과 생산, 내수 판매에 있어서 모두 전년 대비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까지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어제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의 M&A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삼성전자가 CES 2024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힌 지 2달여 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사회 이사로 영입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장 초반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등 시세를 펼쳤었는데요. 최근에 지지부진하던 로봇 테마로도 좀 훈풍을 가져다 줬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 가장 급등한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었고요. 이렌시스도 11%대 급등 마감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10%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텔레칩스가 9.88%의 상한가, 그리고 MI텍이 8%대 강세, 그리고 손오공과 에이테크 솔루션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MI텍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관련해 있고요. 계열사 관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텔레칩스와 에이테크 솔루션은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주, 두 번째 특징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손오공부터 어떤 이유로 7%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은 어제 장마감 이후에 자회사인 손오공 머티리얼즈가 볼리비아의 리튬 공사와 탄산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급 기간은 28년까지 최대 5년이라고 하고요. 3,000톤을 우선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7.65%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고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EDGC가 이름을 올렸고요. 알체라, 그린케미칼, 덕성, 세토피아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서 EDGC와 알체라, 세토피아가
같은 이슈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장마감 이후에 좀 전해진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EDGC는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알체라는 6%대의 약세, 세토피아는 3%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린케미칼과 덕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 강세가 엄청났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정부가 이제는 탈탄소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던 그린케미칼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초전도체 테마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결국에 상한가가 풀려버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며 3%대 약세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MI텍은 8%대 강세 마감 보여줬습니다. 자회사인 유로바이오젠이 자체 개발한 경구용 치매 및 비만 치료제가 임상 1상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관계사로 집중을 받은 건데요. 지금 그 비만 치료제가 토종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고비나 젯바운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를 증명을 했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투심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의 연결성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에 이렇게 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7%대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전장 업체인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텔레칩스와 돌핀 시스템 온칩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과 관련주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텔레칩스는 어제 장중에 또 다른 이슈 한 가지를 전했는데 해당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미국의 레이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시장을 이제 정조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텔레칩스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김은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번에는 미국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FOMC 결과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불어온 훈풍에 조금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뉴욕의 3대 증시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 0.39% 상승했고요. 다우산업 같은 경우 0.83%, S&P 500도 0.5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월 22일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올 들어 18번째 최고가 경신을 또 이뤘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미국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와 스파이어 글로벌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GTC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꼽아봤고요. 스파이어 글로벌 같은 경우 30%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는 엔비디아와의 AI 날씨 예측 기반 서비스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파이어 글로벌 30% 급등세 보이며 $16에서 선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간밤 지수를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 초반 3%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상승 전환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전날 개발자 회의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웰을 공개했는데요. 또 이날 엔비디아는 최첨단 AI 반도체 B200이 기존보다 30배나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모으면서 해당 반도체의 가격 추락 계획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상승세 1% 상승하고 $893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MDS테크, 태성, 이수페타시스, C랩 종목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 꼽아봤는데 태성, 이수페타시스, C랩 같은 이런 종목들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의 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1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보통주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공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20억 달러 규모의 주식 200만 주를 공모한다는 발표에 따라 9%가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SMCI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AI 냉각 시스템이 AI 필수제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산업의 승패에 무관해서 AI의 필수제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의 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서 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SK이노베이션, KN솔, GST 이렇게 3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그 흐름이 좋을 수도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꼽아봤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클린스파크 이렇게 3가지 종목 꼽아봤는데요. 전장에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약세로 인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5%대나 빠져줬고요. 0.46%, 5% 이렇게 빠져주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린스파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매입 규모가 금액으로는 약 6억 2,300만 달러였습니다. 최근 선순위 전환 사채를 또 발행을 했고 이 모은 자금과 사내 유보 현금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또 사들였다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비트코인 매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지난주에도 또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인한 전반적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위메이드,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따라서 굉장히 다 같이 잘 갔던 종목들인데 현재는 위메이드 종목만 잘 가고 있고요. 나머지 갤럭시아,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어떠한 흐름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장과 우리 시장 함께 연결해 드리는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